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5% 넘게 급락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 변동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으며 투자자들이 대거 뉴스의 팔자로 돌아서며 증시는 다시 순환매 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입법 1순위로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지수의 추가 랠리를 이끌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AI 거품론을 잠재웠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시장 전망을 압도하는 6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견인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강력한 수요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에서 6회 연속 동결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집값과 환율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연내 금리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이 엔비디아가 5% 넘게 빠지면서 지수도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모든 걸 흡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가 괜찮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높았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반도체 투톱이 우리 시장에서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언제 조정이 나올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장한 이후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마감 시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6,300이라는 어나더 레벨의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1,18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지금 벌써 28% 정도 상승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금통위가 있었죠. 6회 연속 동결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예상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크게 흔들림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기관 쪽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기관에 대해서 집계되는 물량 중에 대다수가 지금 개인의 ETF 자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랑 완전히 수급 교차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가 반대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은 들어왔지만 좀 소폭의 매수량으로 확인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고요. 일종으로 보시면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머물렀고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무려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월마트랑 일라일릴리를 제치고요. 세계 시총으로 봤을 때 12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3월 19일에 삼성전자의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독 뉴스가 전해지면서 더 고점 탄력을 높여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별점이라고 본다면 파운드리 부분이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엑시노스 2600과 관련한 갤럭시 S26도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이 화면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갤럭시 S26에 탑재되어 있는 화면을 애플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을 정도였는데요. 화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옆에서는 볼 수 없는 프라이버시가 더 탑재되어 있는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는 선익 시스템이나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 같이 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블랙록이 한국에 투자하는 ETF죠. EWY ETF가 2월 말에 들어서 이제 리밸런싱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28%에
20%에서 25%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중을 줄어든다라는 부분에서 악재로 판단할지 혹은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대기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붙어줄 수 있을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도 같이 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와 LG전자입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으로 본다면 젠슨왕 CEO가 있겠죠. 피지컬 AI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LG전자와 협력하겠다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한 상황이었고요. 현대차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61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나 아이작을 활용해서 로봇과 관련된 내용을 협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LG전자도 참 무겁게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LG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LG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붙어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에 들어갈 거고 LG이노텍이 특히 어제 강했죠. 무려 20% 상승을 했는데 눈 역할을 하는 로봇의 눈 역할에 있어서 이노텍의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6%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소통하는 화면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LG디스플레이도 주목을 받았고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도 각각 2에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어제 로봇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요. LG그룹주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더디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어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장은 지수가 6,300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하락한 종목의 수가 3배 정도 더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지수가 잘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반대 경고의 목소리도 같이 꼭 챙기면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어떤 종목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실적 잘 내면서 어제 반도체 투톱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대규모 투자 소식도 같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엔비디아 실적이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의구심을 완전히 잠재우면서요. 말씀해주신 대로 애프터마켓에서도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3%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망치를 훌륭하게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게 된 건데요. 이에 발맞춰서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약 21조 6천억 원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이건 자기 자본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HBM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총 31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인 1기 팹 프로젝트는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통째로 재편해줄 거대 사업으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엔비디아 전체 실적의 91%를 차지하면서 AI 인프라 확충의 정당성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시장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장기 호황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함께 합산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수의 상단도 무섭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최고 17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요. 밸류에이션 확장에 힘을 더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훈풍과 그리고 하이닉스의 선제적인 투자가 만나서 어제는 주가 상승에 가장 탄탄한 근거가 되어줬습니다.
네, 그렇죠. 용인 팹에 이제 투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21조 원 규모라서 기존에 있었던 투자 규모까지 포함을 하면 총 31조 원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소부장단 개별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이걸 묶어놓은 ETF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손잡고 HBF, 우리가 생각하는 HBM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낸드를 위로 쌓는 HBF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좀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은 어떻게 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HBF는 고대 역보 낸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표준화 선점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의 강제로 도약할 다시 한번 큰 기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HBF는 초고속 메모리인 HBM과 저장 장치인 SSD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차세대 낸드 적층 기술을 의미합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샌디스크와 손잡고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이 학습에서 실제 서비스인 추론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대용량 낸드 수요가 점점 더 폭발하고 있습니다. HBF는 AI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면서도 또 전체 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이렇게 속도는 HBM이 담당하고 또 용량은 HBF가 담당하게 되는 복합 컴퓨팅 솔루션 시대가 2030년 전후로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글로벌 낸드 시장 1위인 삼성전자도 독자적인 차세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경쟁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기업의 가치가 단일 칩 성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스템 최적화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는 만큼 향후 발생하게 될 감가상각 비용 부담은 실적 관리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압도적인 기술 동맹과 그리고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메모리 시장의 지형을 주도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차세대 표준 선점 노력이 미래 수익성을 담보하면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더욱더 높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워낙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휘발성도 필요하고 비휘발성인 메모리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가야 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과 HBF까지 시장에 대한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어제는 엔비디아가 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카카오페이도 보겠습니다. 서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장하고 나서 짚어드린 대로 코인 시장, 스테이블 관련한 부분들, NFT 관련해서 결제단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카카오페이가 애프터마켓에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국내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를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서클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하면서 주가가 35%가량 폭등했는데요. 달러 연동 코인의 USDC 유통량이 72% 늘어난 점이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잇게 될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서클의 수익 대부분이 준비 자산인 미국 국채 이자 수익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고금리 수혜를 입은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달러가 실생활 결제 통합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전 세계 점유율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이렇게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결제 게이트웨이와 그리고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신원근 대표의 최근 3연임 수순과 함께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페이는 프리마켓에서 시장 평균을 웃도는 높은 상승폭을 기록해줬고요. 결국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용이 국내 결제 플랫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워주게 됐습니다.
네, 서클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어제 코인시장 관련 주들도 잘 갔다라는 부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신원근 대표는 3연임을 앞둔 상황입니다. 신사업 전략으로 좀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단순 결제를 넘어서서요, 금융과 AI를 결합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연결 기준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면서 수익성 창출 능력을 시장에 당당히 입증했는데요. 매출 구조 역시 결제 비중을 낮추고 또 금융과 플랫폼 매출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체질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이 첫 연간 흑자를 낸 데 이어서 손해보험 부문도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함께 선전하고 있고요. 또 해외 결제 거래액이 전년 대비 21% 늘어나는 등 이러한 결제 사업의 외연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주가 20만 원 도달 전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라고 하면서 공언한 만큼 주가 회복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또한 확고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과 또 AI 기술이 실제 앱 내에서 서비스에서 얼마나 시너지를 이루느냐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STO를 포함한 신규 금융 상품들이 플랫폼의 장기적인 체력을 검증해주는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이나 규제 환경 변화는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되어 있는 660만 명 이상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어떤 신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는 카카오만의 강력한 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기 동안은 카카오페이가 독보적인 플랫폼 가치를 완성해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제 구조를 넘어서서 신사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룹주 위에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작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잘 붙어주진 않아서 앞으로의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3,000당 제약 보겠습니다. 어제 이 종목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고요. 바로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이 먹는 비만약 치료제인 경구용 GLP-1 제네릭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어제 상한가를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줬습니다. 최대 5조 3천억 원 규모의 유럽 독점 라이선스의 계약이 이렇게 3,000당 제약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영국과 네덜란드 등 정부 입찰 중심의 유럽 11개국 시장을 선점하게 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할 뿐만이 아니라 선급금만 약 508억 원을 수령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고요. 특히 제품 판매 순이익의 60%를 배분받기로 확정하면서 이런 업계에서는 찾기 힘든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 정부 입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높은 이익 배분을 받아낸 점이 제형 기술력을 인정받은 독자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리지널의 특허를 완벽히 회피하면서도 생산 원가 등 판매가의 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데요. 또 유럽의 세마글루타이드 시장이 장차 30조 원의 규모로 이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 또한 더욱더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K-바이오의 저력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고요. 결국 독보적인 기술 장벽과 압도적인 수익성 배분이 이번 주가 폭등의 가장 확실한 기폭제가 되어줬습니다. 네, 순이익의 60%를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다른 핵심 국가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머지 국가들과도 어떻게 진척이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네, 3,000당 제약은 이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경구용 비만약 시장에서요, 가장 강력한 제네릭 주자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물질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독자 기술인 스네크 프리 제형 덕분에 독점적 지위를 더 누릴 수 있는 건데요. 기존 제형의 특허가 끝날 때까지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면서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나머지 핵심 대형 시장들에 대해서도 현재 본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지역을 입찰과 사보험 시장 등으로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진화하는 이 영리한 전략이 돋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삼천당 제약의 이번 성공이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 수출 단가를 한 단계 더 높여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본격 출시되는 시점에는 수조 원대 매출이 실제로 찍히는 진정한 실적주로 변모할 가능성도 크고요. 다만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트너사가 실사를 통해 기술력과 상업성을 공인한 만큼 성공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 계약은 이렇게 삼천당 제약이 글로벌 강소 제약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바이오 대장주로 도약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 단위의 현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회사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매크로적으로 호재로 본다면 어쨌든 정부에서 코스닥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시총 상단으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시총 4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흐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하락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배당락 이래는 보통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제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배당락 2를 기점으로 인해서 어제는 주가가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트는 이번 결산 배당으로 주당 12,010원이라는 파격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시가 배당률이 12%를 넘어서면서 일반 은행 이자의 총 5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급격히 유입됐던 단기 투자 자금들이 이렇게 권리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매물로 쏟아져 나온 상황이고요. 또 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배당 규모가 무려 24배나 늘어날 정도로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요. 사옥 매각과 자산 유동화를 통해 배당 재원을 마련한 측면이 더 큰 상황인데요. 현금 배당 총액이 4,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단기 순이익의 50%를 훌쩍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시장은 이번 하락을 고배당주의 전형적인 계절적 현상인 배당락 효과로 해석하면서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또 결국 배당락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이렇게 주가를 누르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했던 종목까지 같이 잘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LG 이노텍에 대한 교보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로봇산업 진출, P와 Q의 확대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LG전자를 비롯해서 LG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LG 이노텍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LG 이노텍이 로봇산업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형성이 된 건데요. 우선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는 기존 30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어제 왜 올랐는지 한 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그동안 LG 이노텍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북미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로 꼽히면서도 함께 리스크로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좀 달랐습니다. 이제는 전방 산업이 로봇으로 확장된다라는 점에서 LG이노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결국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동안 있었던 이 산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로봇 산업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거고요.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금 LG이노텍이 만들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탑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경우에는 눈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걸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탑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이미 유럽 자동차 업체에 라이다 카메라를 양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자동차를 넘어서서 사족보행 로봇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들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카메라 모듈이 적용되고 있는 산업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보증권은 LG이노텍이 북미 T사의 로봇용 카메라 모듈 수주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회사명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T사가 테슬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 다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LG이노텍이 그동안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로봇으로까지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리포트 제목에서 살펴봤듯이 P와 Q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는 가격을 의미하고요. Q는 물량을 말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 LG이노텍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단가도 오르고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리포트 제목으로 함께 언급이 된 건데요.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2027년에 지금 오토포커스와 라이더 기술 적용이 확대가 된다면 평균 판매 단가라고 불리는 ASP의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가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로봇 산업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출하 물량 또한 늘어날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확대가 된다면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매출 구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은 LG이노텍의 1분기 매출 5조 2,28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1,757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본다면 41%의 성장이긴 한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사업부를 나눠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LG이노텍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사실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북미 고객사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어지게 되면서 성장세는 전년과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보급형 모델, 그리고 하반기에는 고가 모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요즘 들어서는 조금 점차 둔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기판 소재 사업부입니다. 지금 LG이노텍이 하고 있는 FC-BGA 사업 라인업이 점차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도 계속 다변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또 바라보고 있죠. FC-BGA의 경우에는 AI 서버라든지 고성능 반도체에 쓰이는 고급 기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수요가 시장에서 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지금 FC-BGA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성장 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쪽에서의 매출도 더 크게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LG이노텍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앞서 살펴봤듯이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지금 광학사업부의 실적이 저점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로봇 모멘텀이 새로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성장성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의 LG이노텍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네, 어제 LG이노텍 20% 올랐습니다. 34만 5천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어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로봇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실적에 반영이 될지는 또 주가에 어떤 변동을 나타낼지 요소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정호 앵커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갤럭시 언팩 행사 소식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26이 이번에 엑시노스 2600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호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로 좀 증명을 해낸 상태일까요? 네, 핵심은 먼저 엑시노스 2600을 통해서요. 2나노 GA 공정 완성도를 전 세계 증명하게 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번 칩은 업계 최초로 SF2 공정을 적용해서 설계와 생산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됐고요. 또 전작보다 CPU 성능은 39%, 그리고 AI 성능은 113%나 개선되면서 퀄컴 수준의 상당 부분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30% 수준이었던 초기 수율을 최근 60%까지 끌어올리면서 양산 안정성도 확보하게 됐고요. 또 발열 문제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히트패스 블록 구조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칩 내부의 열 저항을 16% 낮춰서요. 이렇게 성능 저하 없이 장시간 구동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삼성 발표에 따르면 평균 칩 온도가 전작 대비해서 30%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삼성의 2나노 시장에서 TSMC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고요. 또 갤럭시 S26의 플러스와 일반 모델에 대거 탑재가 되면서 실전 검증도 완벽하게 맞추게 됐습니다. 엑시노스의 양산 덕분에 파운드리 가동률도 최근에는 80%를 훌쩍 넘게 됐고요. 이건 그동안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던 비메모리 부분의 흑자 전환에 대한 신호탄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체 칩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스마트폰 원가 절감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2나노 공정이 이렇게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파운드리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줬고요. 이번 엑시노스의 귀환은 삼성 반도체 전체 경쟁력을 높인다는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성능 저하 논란을 벗어나서 이제는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갤럭시 S26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삼성에게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존 대비해서 가격 또한 29만 원 정도 인상한다라는 부분들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금 한 2.5조 원 정도 평택 5공장에다가 대규모 자금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게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핵심은 P5 공장의 가동 시점을 앞당겨준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평택 5공장에 도입되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통합 생산 시스템이 삼성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더욱더 부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서 지원하는 이번 2.5조 원은요, 연 3%대 초저금리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 자금 덕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P5 공장의 가동 시점이 당초에 2030년에서 2028
2028년으로 대폭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P5 공장은 기존 2층 구조에서 진화하게 된 3층 구조로 건설이 되면서 공간 효율 면에서 아주 좋고요. 또 한 공장에서 메모리 제조와 파운드리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혁신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파운드리 공정이 필수인 차세대 HBM4를 유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정부의 지원은 삼성이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아주 커다란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에 화답하면서 협력사들을 위한 2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도 신설하게 됐고요. 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장비를 시범 도입하면서 파운드리 생태계 전체를 키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금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 파트너사들도 저리 대출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됐는데요. 결국에 K반도체의 글로벌 파운드리 지배력을 뿌리부터 강화하는 전략적인 투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하나로 뭉친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6과 관련된 내용 먼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월마트랑 일라이릴리를 제치인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시총 1조 달러 달성은요, 삼성 파운드리 핵자 전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해준 핵심 동력이 되어줬는데요. 어제 주가가 정규장에서는 7%,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시총 12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의 월마트와 일라이 릴리 같은 거물들을 차례로 제치게 되면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게 됐고요. 시장은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을 단순한 칩 출시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파운드리 정상화로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비메모리 부분도 올해 4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유인 건데요.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이미 TSMC 수준인 31배까지 올라오면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고요. 또 2나노 공정 수율이 안정되면서 두 기업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도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HBM4 시장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역할이 커진 점이 이렇게 투자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건데요. 메모리 초호황에다가 파운드리 성장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연말 100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 기대감도 이렇게 주가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이제 삼성은 메모리 회사를 넘어서서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확실하게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총 10위권 진입도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의 화려한 부활이 삼성전자를 더 높이, 더 멀리 보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에서 진정한 가치가 이제서야 제대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살펴봤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3월 19일에 삼성전자 밸류업과 관련한 공시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날짜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장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SK하이닉스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영향 받아서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소부장단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좀 볼 텐데 소부장 최초로 해서 시총 2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우위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난해 한미반도체는 우선 HBM용 TC 본더 시장에서 무려 71%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요. 전 세계 1위에 대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성장하면서 5,767억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44%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유례를 좀 찾기 힘든 고수익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로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핵심 장비를 쥐고 있는 한미 반도체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수직 상승하게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1년 만에 8조 원대에서 23조 원대로 급증하면서 이렇게 국내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HBM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부터 2025년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될 만큼 글로벌 무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핵심 제품인 듀얼 TC 본더는 정밀도와 생산성 면에서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한미 반도체 PER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HBM 독점력을 고려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한 대기업 협력사를 넘어서서 독자적인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갖추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장비는 이제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성능 본딩 장비의 수요는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만으로도 향후 몇 년간의 실적 우상향은 충분히 보장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K 소부장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두주자로서 그 상징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고요.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키플레이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투자 소식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론도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 꼭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소부장 개별 종목도 ETF도 굉장히 잘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론의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 장비사들은 어떤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장비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요, 우리 기업들의 영토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관계자들이 대거 방한해서 한미 반도체나 이오 테크니스 등과 접촉을 하게 됐는데요. 대만과 싱가포르의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해서 한국 장비의 도입을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정밀한 기술력과 빠른 납기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고요. 또 SK하이닉스도 한미 반도체 독점 구조를 깨고 하나나 또 SAMPT로 공급선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기존의 CMS 외에도 다양한 외부 장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종속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시기가 이렇게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사를 넘어서 전 세계 팹에 이제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장비사들의 수주 잔고도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한국 소부장의 세밀한 기술력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K 소부장이 이제는 대기업의 그늘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소부장 기업들 중에 100곳의 시총이 130조 원을 돌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1년으로 본다면 2.5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1년 만에 시총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기존의 14개에서 34개로 2배 이상 뛰어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강자로서 완전히 체질을 또 개선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점유율을 71% 지켜나가면서 시총 20조 원이 넘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증착 장비나 원자 현미경 같은 분야에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강자들도 밸류를 높였고요. 또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PCB 업종은 주가가 최대 5배까지 뛰어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요. 탄탄한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된 결과고요. 장비사들의 영업이익률도 20%에서 최고 44%에 달할 정도로 현재 수익성 또한 엄청납니다. 글로벌 제조사들이 한국 소부장 없이는 공장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현재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HBM4 같은 차세대 시장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장비 수요는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고요. 물론 대외 정책 변수는 늘 존재하긴 하지만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K 소부장이 이제는 한국 경제 변방이 아니라 핵심으로 우뚝 섰다라는 평가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반도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어쩌면 이러한 소부장 기업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K 소부장의 전성시대는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비주들도 어제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 반도체 투톱이 지금 움직임이 한 1에서 2%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장으로도 방산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 대한 뉴스도 좀 볼 텐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현지에서 만든 자주포를 처음으로 출하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K방산이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 거점으로 급부상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호주 질롱시에 세우게 된 H-ACE 공장에서 AS9 자주포가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이건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 대규모 생산 기지를 가동한 최초의 성공 사례인데요. 단순 수출보다 물류비를 아끼고 그리고 현지에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호주 육군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춘 최적화 모델이라는 점도 굉장히 주요했는데요. 하나는 이곳을 인도와 태평양 지역 공략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 시장을 노리는 전략적 요충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파이브아이즈 동맹국들에게도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현지에서 직접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방산 보호주의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영리한 선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레드백 장갑차 양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K방산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서서 이제는 생태계 자체를 이식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거점의 성공적인 가동은 이렇게 글로벌 메이저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고 있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K방산이 전 세계 어디서든 무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아랍에미리트와도 경제 협력 소식이 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산 사업만 50조 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가장 큰 핵심은 방산 사업 규모를 기존의 20조 원에서 5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라는 점에 있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서요. 방산 전주기 협력 프레임워크를 맺었는데요. 무기를 단순히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설계와 유지, 보수까지 함께하는 동맹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UAE는 특히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와 또 청궁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 차세대 전투기 KF-21 등 첨단 항공 전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기를 공동 개발해서 제3국에 같이 수출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같이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업 확정액이 3개월 만에 133%나 늘어나게 되는 건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과 AI 기술을 한데 묶은 패키지 딜이다 보니까 이런 협력의 깊이가 남다르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라카 원전의 성공 경험이 이제는 방산 대박이라는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을 비롯한 주요 방산 기업들의 추가 계약도 현재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는 이제는 경쟁자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단기 실적을 넘어서서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중동의 안보 체계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는데요. UAE와 이번 견관 파트너십은 K방산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주기적인 협력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일 것 같고요. 앞으로 K방산도 반도체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전략 사업으로 좀 이끌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K방산은 이제는 기존의 저마진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서요. 글로벌 고수익 전략 산업으로 점점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현대 로템부터 함께 보시면요. 영업이익률이 17%를 돌파하면서 사상 처음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수출 본격화 이전보다 수익성이 4배 가까이 좋아진 아주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방산의 빅4의 합산 매출이 40조 원을 넘기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 또한 제대로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수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체질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또 수출 대상국이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탄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조를 넘어서서 현재 생태계를 심는 고도화된 전략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높은 수익성은 다시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다 보니까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려주면서 선순환 구조도 함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 가치 지식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 동맹국들의 자주 국방 수요가 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은 이렇게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핵심 보루이자 또 성장 엔진이 되어주게 됐는데요. 국가전략 산업으로서의 K방산의 황금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K방산 로고를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두뇌라고 한다면 방산은 우리 경제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러우 전쟁이 아직도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비어있는 무기 창고들도 채워야 되고 앞으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자주 국방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흐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투톱이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한화 시스템 쪽도 강하게 움직임 포착되니까 오늘 방산주들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기술주들의 좀 급락이 나오게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어제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매도 트리거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고 사실 어제 국내 반도체 투탑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 받아갈지 이 부분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6,0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어제는 6,3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국내 증시 랠리에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만 지수는 좋은데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지수의 상단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증시가 좋았잖아요. 작년 1년 동안 증시가 70% 올랐고 올해는 2달밖에 안 됐는데 50%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참 이렇게 좋은 장에서 얘기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아침부터 불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속도 조절이라는 건
지금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악재를 찾자면 지금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게 악재면 악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저도 이렇게 매일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참 바라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진짜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 아, 이게 아무리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루에 10%씩 올라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는 2월 초반부터 2월 달에는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수 예측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선 좀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어제는 6,300포인트까지 뚫어냈으니까 지금이야 일단은 풀이장에서는 약간 엔비디아 영향으로 시장을 좀 눌려질 수는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겁니다라고 예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오후장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확인해 본 결과로 증시 예탁금이라고 하는 증시 대기 자금이 109조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비트라고 불리는 신용장고도 한 33조까지 들어왔는 걸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밑으로 또 빠지기 시작하면 밑에 증시 예탁금이라고 하는 대기자금들, 개인들의 대기자금들이 또 받쳐 올려주면서 지수 자체를 보합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오전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포에 절대로 매도 버튼을 누르시지 마셔라. 지금은 조정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조정이 아무리 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는 비중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오늘 오전에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절대로 겁먹지 말자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6,300선도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잠시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가상으로 코스피 1.9%, 코스닥도 0.5%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도 오전장의 이 하락분에 있어서 크게 공포에 질리진 말자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제 사실 엔비디아 실적 덕분에 반도체 투탑 나란히 7% 넘게 현재 장에서 마감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밤에는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 넘게 또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장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한 1.8% 그리고 하이닉스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반도체 투탑 조정을 염두에 둔다면 없는 사람들은 기회인 거예요? 만약에 조정이 좀 깊게 나오면요. 저는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포트를 최소한 20%에서 30%는 가져가야지 지금 주도주에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대체 언제 사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 그게 아마 109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저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조정이 깊게 나오면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같이 떨어질 때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반도체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지수 ETF를 사시더라도 반도체 비중이 많은 ETF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난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SK 스퀘어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눌러줄 때 매수 포인트 저는 잡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그래도 오늘 조정을 잘 활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포트에 꼭 담아가야 또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도 최근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수혜 영역으로 장비단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미 반도체, TC본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어제도 거의 상한가까지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단 내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바라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장비단도 더 잘 간 놈이 잘 갈 겁니다. 바닥에 지금 깔려있는 애들도 있긴 있거든요. 괜찮은 기업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시장에서는 바닥에 있다 그래서 싸다고 해서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저희가 늘 종목에 대해서 고가다 저가다라고 판단하는 건 단순히 가격을 보고 비싸서 비싸다, 싸서 싸다 이게 아니라요. 기업이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고가의 위치에 있다 그래도 거기서 따라 붙으시면 수익이 더 잘 날 것이고
기업이 정말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냥 주가만 싸게 내려와 있는 거에 현혹돼가지고 사셔서 그냥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비단에서도 충분히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많이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신고가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오늘 조정이 깊게 나오면 저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단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아, 멘토님,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샀으니까 반도체 소부장이라도 사야 될까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은 주식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그 대장주를 사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탄력이 어렵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부터 손을 댄다라는 건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할 때 공통수학, 수학 1, 수학 2 이렇게 풀잖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부터 사신다는 건 공통수학과 수학 1을 하지 않고 수학 2부터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개념인, 수학의 정석의 공통수학 개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부터 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비단이 아무리 탄력이 좋고 어저께 한미반도체 상한가 근처 가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20% 가까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거에만 이렇게 현혹되실 필요 없이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히려 비중 20% 담아가는 게 낫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이 장비단 내에서는 어제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까지 가면서 신고가 영역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비단 내에서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이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반도체 투탑이 포트 안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투탑부터 담아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전략들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오히려 매도 트리거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투심이 위축이 됐고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반도체 투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규장에서 7% 넘게 나란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간밤에 나타났던 이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의 급락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요즘 참 잘 가고 있죠. 6,000포인트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어제는 6,300포인트 돌파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 분위기는 어떤지 양 지수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 정도 빠지면서 6,197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1% 하락하면서 1,173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2에서 3% 정도의 낙폭으로 문을 열었고요. 지금 삼성전자 2.75% 하락세 보여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마디 주가 위를 돌파하고 나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움직여가는 반도체 투탑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됐고 글로벌 시총 12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12거래일이나 연속 상승했다라는 점들도 주목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안에서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나 어제 8%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굉장한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3.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 가까이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피지컬 AI 협력사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도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안에서는 지금 60만 원 선 반납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2.58%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코스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란히 2에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5% 하락합니다. 다만 삼천당 제약이 지금 오늘도 11% 정도 추가적인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11개 국가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상한가에 직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2%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좀 짙게 나타납니다. 7,500억 원 넘게 좀 던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이 물량들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반대로 기관들이 좀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장에서 굉장히 국내 증시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1.3% 정도, 코스닥도 0.4%.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많이 줄였는데요. 외국인이 좀 많이 던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파는 거에 의미는 없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워낙 저점에 많이 잘 사놨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앵커님도 하이닉스를 뭐 한 50만 원대 샀는데 지금 100만 원 넘어가면 팔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는 좀 유동성이 있는 자금들은 아마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수급을 좀 올려주시면 현재 개인들이 지금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8천억 매도가 들어오고 기관에서도 금융투자가 1,7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KRX라고 하는 프리장을 뺀 상태인데 프리장까지 지금 더하면 개인들이 1조 2천억 원을 사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금융투자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지금 ETF 자금과 개인들이 아마도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 좋아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밑에서 받쳐주는 자금의 힘으로 시장이 버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와 그제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야 6,300 가니까 7,000까지 간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6,000을 깨는 큰 폭의 하락은 나오긴 쉽지 않다. 왜? 증시 예탁금이 100조가 넘게 남아있고 B2도 지금 30조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빠질 때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많이 빠지잖아요. 빠질 때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요. 오후장까지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2% 정도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2.8%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6위까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본다면 시장이 빠진다라기보단 그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같은 날에는 조정이 좀 나와주는 건 저는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솔직히 저는 이렇게 시장이 6천 초반선까지는 좀 밀려서 가격 조정이 나와주는 게 오히려 3월달, 4월달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만큼 코스피만 기준에서 본다면 1월달, 2월달 50% 상승이 너무나 좀 저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오늘처럼 나와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징주를 말씀 안 드렸네요. 특징적으로 일단 올라가는 건 원전 쪽이 좋아 보입니다. 한전기술은 아마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고은 앵커님이 원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딱 4가지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우진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원전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고 타임테이블적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전기술입니다. 왜냐하면 한전기술은 설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수주를 받으면 설계, 그림부터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한전기술은 오늘 당연히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럼 원전이 왜 올라가는 거냐라고 말씀을 물으실 텐데
원전이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연설의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발전을 해라, 전기 발전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건 원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원전 다음에 수혜받는 게 뭐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 오늘 물론 조종은 받고 있습니다만 ESS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원전을 짓는 도중에 5년이나 10년 그 텀 중에 어떤 것들이 대응을 할 것이냐. 거기에 본다면 태양광이라든지 SOFC, 수소 연료 전지 쪽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폭 굉장히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대기 자금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이 오전장에서 지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후까지 흐름들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조정이었다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특징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자면 삼천당 제약이 어제 이어서 오늘 또한 10% 가까이 오릅니다. 어제는 삼천당 제약의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경구용 GLP-1이 유럽 11개국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갔어요. 네. 지금 사실 삼천당 제약 굉장히 잘 올라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게 이렇게 터트려주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삼천당 제약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약바이오가 3월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도 어쨌든 이제 바이오테크로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지금 뭐 아침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뭐 500억짜리 계약이 5.3조로 뭐 뻥튀기 됐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실체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삼천당 제약을 따라잡기는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 편애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은 좋아하고 어떤 종목은 저는 좀 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 나서 삼천당 제약이라는 언급은 좀 처음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올릭스,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쪽에 약간 ADC라든지 SC 제형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삼천당 제약도 비만 쪽하고 뭐 이쪽 그 경구용 쪽에 좀 많이 묶이면서 주가가 예전에 뭐 25만 원대였는데 벌써 지금 80만 원, 90만 원대까지도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을 분석하기보다는 방금 고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투심, 그동안 배고파왔던 투심이 불러일으켜주면 저는 3월 달부터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은 평소에 기간을 얘기 안 했던 이민 멘토가 3월부터라고 확정을 짓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3월 때부터 제약바이오는 꼭 보셔야 되는 게 액티브 ETF라는 게 나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건요,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운용사가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똘똘한 친구들로 ETF가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대기자금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코스닥 쪽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삼천당 제약이 올라감으로써 나머지 AB바이오, 알테오젠, 뭐 올릭스 이런 종목까지 충분히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어제 500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삼천당 제약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약보합권의 움직임 혹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3월부터는 제약 바이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도 더 높여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종목이 LG전자 이쪽입니다. 어제는 사실 젠스낭 CEO 입에서 LG전자가 오르게 되면서 큰 폭의 관심을 좀 받아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0.3% 오르고 있어서요. LG전자 로봇 모멘텀 붙는다면 현대차그룹이 이전에 보여줬던 움직임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이제 현대차 올라간 걸 학습을 했으니까, 네. 야 이제 LG전자 나도 사서 현대차처럼 한 뭐 배수로 먹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LG전자도 사실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없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기업도 갖고 있고 로보도 갖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 액추에이터, 로봇 청소기, 그다음에 입는 로봇이라고 하죠. 그런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솔직히 잘하고 있는 게 LG전자고요. 지금은 갑자기 LG전자가 이제 관심이 없다가 LG전자에 대해서 로봇 모멘텀이 붙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한창 잘 갈 때 LG전자는 오히려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LG전자가 딱 탑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드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나빠서 이제 주가가 더 못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대형주가 급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브레이크를 좀 잡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14만 7천 원, 14만 5천 원짜리에서 어떻게 잘 버텨주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전자 어제도 강세를 좀 보였고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분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봇 모멘텀이 더 붙게 된다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지 이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 쪽도 분위기가 좋아서요. 한전기술이 한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결국에는 또 조방 원전에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 원전은 포트에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센 거예요. 반도체가 쉬어서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2, 3% 떨어지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지금 버텨주는 거 보이시죠? 반도체가 쉬면서 다른 데가 또 올라와 준다라는 건 얘가 큰형이시니까 이번엔 작은 형이 내가 갈게 하면서 시장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반도체는 가져가야 되지만 나머지 이 테마들을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일로 다 옮기는 것보다 내 차례를 기다리면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 어떻게 이거 생산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너무 비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 들어가야 될 때는 물리더라도 대장주를 따라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건 역시나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기술, 우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반도체가 쉬어갈 때 원전 쪽에서도 또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시장 강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 오늘 9% 넘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6%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한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지금 엇갈리면서 가고 있는데 진짜 시장의 힘이 강하구나라는 걸 파악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플러스권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로, 그러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플러스권으로 좀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일단 한 8거래일 정도 되죠. 가수급상이지만 일단 마이너스 매도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로 보면 힘이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개장 초반 분위기 여쭤볼게요.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시장이 미끄러져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뭐 여전히 돈의 힘,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많이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뭐 그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이렇게 잔바람이라고 하죠.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프리장이라고 하는 프리장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시면 겁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잔바람에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더 가니까 무조건 풀면서 하세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쉽사리 지금 시장에 이제 6,300포인트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 아, 이제 고점이 아니에요? 아, 이제 내려갈 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그 누구도 고점을 예측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수급을 얘기해 주셨는데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일같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엔 그걸 받쳐주는 개인과 기관의 ETF 자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예전 공식이고 지금은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이라고 하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시장이 탄탄하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지수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강보합까지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플러스권까지 올려 세운 상황이라서 이게 질문이 이 상황에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후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물론 이 정도 빠지는 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애게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수까지 하단은 열어둬도 괜찮다라는 부근 어느 정도 숫자를 좀 보고 계세요?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데 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제가 많은 데를 출연하면서 항상 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정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안 정해드립니다. 네, 지금은 왜냐하면 지수 하단을 제가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제 느낌대로 6천입니다 하면 6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 팔아도 되는데 막 파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하단까지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계속 코스닥이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규모는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쪽이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순매수입니다. 1위 종목이 한미반도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양쪽에서 모두 확인이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인지 네이버랑 카카오가 조금씩 움직여주는 건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랑 LG 이노텍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담아가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은 순매도 상단에서 집계되고 있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가 오늘 외국인 수급 1위 종목이라서 이 종목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써 뭐 세 자릿수 상승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 초부터 확실하게 좀 기세를 잡아가는 듯한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목표가 한 9만, 벌써 30만 원을 넘어섰네요. 네. 이 30만 원짜리로 자리를 바뀐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할 수 있을지 앞자리 바뀌는 거 그 이상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저의 최애 종목이라고 그래요?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데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어제 상한가 근처에 갔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네. 아마도 이제 한미반도체라고 하면 TC본더 쪽에서는 어쨌든 세계 최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 점유율 자체도 70% 이상이기 때문에요. HBM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0만 원 넘어서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제가 좋다고 얘기를 드려도 따라붙는 매수는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나는 한미반도체를 정말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분명히 눌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30만 원 초반이라든지 뭐 20만 원 후반대까지 눌림이 있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낫지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붙는 매매는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제가 한미반도체를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마도 15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종목의 펀더멘탈 좋고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잘 벌겠지만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제가 개장 초반에 이제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숫자가 바뀔까 안 바뀔까 했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30만 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러면 한화 비전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최애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두 종목이 지금 단독 뉴스에 따라서 한 요 며칠 희비가 좀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같이 플러스권으로 올려 세웠고요. 한화 비전도 9만 원 선에서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시선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를 못 사셨으면 같은 TC본더라는 나는 하나비전이라도 사야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그게. 왜냐면은 기술력은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70%가 넘고요. 하나비전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만들어준 투자 심리를 하나비전이 낙수 효과를 받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뭐 당연히 수주를 받고 더 올라가겠지만서도 차라리 살 거면은 저는 한미반도체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안 할 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하나비전은 뭐 하이닉스에 조금 납품하고 삼성전자에 조금 납품하고 뭐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비전이 주로 사업하는 게 CCTV 쪽이거든요. 거기다가 TC본더를 이제 붙여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반도체를 못 샀으니까 하나비전이라도 사자. 는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차라리 한미반도체를 눌러줄 때 그 종목을 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이 흐름으로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잘 가고 있으니까 한화비전이 그 낙수 효과를 받아가는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LG 쪽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목도가 좀 높은데 어제 LG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는 젠수당 CEO가 피지컬 AI를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LG전자랑 협력할 수 있다라는 흘리듯한 멘트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발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을지 앞으로 이 LG전자도 현대차처럼 클 수 있다라는 큰 그림도 우리 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현대차가 우리가 많이 올라간 걸 봤으니까 야 LG전자도 가겠다. 같이 갈까? 네, 그게 이상향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LG전자도 로봇을 해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그 회사들을 자회사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과연 현대차만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기술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현대차가 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그리고 현대차 공장에 직접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이 로봇의 TSMC 같은 로봇의 파운드리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현대차 같은 PR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LG전자는 사실은 가전 사업도 있고 로봇을 아직 뭐 지금 우리 개인들한테 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로봇 청소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단은 이제 현대차처럼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자꾸 반대되는 의견을 드려 죄송하지만
LG전자를 로봇 테마로 사실 거면 네. 차라리 저는 현대차 눌릴 때 사시는 게 낫다라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랑 한화비전 봤듯이 현대차랑 LG전자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네. 전문가님 이거를 LG그룹 전반으로 보면 바뀔까 싶어서요. LG이노텍은 눈이 된다 그러고 디스플레이는 화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화학도 어제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룹주 안으로 보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그룹주 안으로 보면 저평가가 돼 있죠. 한화 잘 갔죠. 그쵸. 두산 잘 갔죠. 네. 삼성 잘 갔죠. 뭐 누구나 다 잘 갔는데 LG 만. L자 들어가는 애만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LG 이노텍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까지 가는 걸 보고 아 이제 끝이 다 왔나 오. 싶을 정도로 좀 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방금 얘기해 주신 LG 화학이라든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모멘텀이 있어요. LG 그룹주들 중에서 왜냐하면 화학 쪽에 대해서는 석화 쪽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이슈도 아직도 붙어 나가기 시작하면 LG화학은 아직도 저평가가 된 게 맞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쪽 ESS 쪽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로봇과 소통하려면 얼굴을 봐야 된다, OLED가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는 그렇죠. 약간은 좀 억지 춘향이 아닐까. 좀 너무 아침부터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LG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LG 그룹들 중에서도 옥석을 꼭 가리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종목 안에서 옥석 고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이 보합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다시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이고요. 지금 외국인도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들이 또 주목해 볼 만한지 정리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조선 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또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요. 조선은 잠수함과 관련된 일정이 3월 2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우리가 또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테마 열어볼게요. 다음으로는 원전 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늘 원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선이나 아니면 전력 설비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방산 쪽에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랑 한화 시스템 거의 지금 전고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연속성이 있을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는 강훈식 장관과 관련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속보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반도체이고요.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5% 넘게 빠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 출발할 때 이미 프리장에서 한 1, 2% 낙폭을 보면서 출발을 넥스트장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약보합까지 끌어올렸고요. SK하이닉스가 한 2%대로 낙폭을 키워갑니다. 우선주도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전략들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 쪽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네. 일정이 지금 잠수함 일정이 3월 2일 일정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쯤에 최종 결정이 날 거라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좀 걸리는 문제긴 하지만 일정 앞둔 상황 속에서 일단 단기적인 단발로라도 기대가 좀 가능할까요? 이게 수주를 하던 안 하던 이 이슈가 나오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 잠수함이 이제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지금 독일이랑 붙었는데 캐나다 언론까지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오. 캐나다 언론에서 어떤가요?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들이 얘기하는 네. 거에선 한국이랑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그래요? 지배적이에요, 사실은.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다는 이유는 뭐냐면 독일에서 들여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예,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잠수함이더라도 한국에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갖고 와라.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쵸. 지금. 가격이 뭐 우리가 훨씬 비싸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잠수함에 대해서는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론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보실 거면 이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잠수함이 이제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이렇게 홀짝 개념으로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그 잠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까지 지어주면 잠수함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현대차의 영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현대차가 뭘 잘하나요? 수소를 또 잘하죠. 아, 네네. 그래서 수소 개발로 현대차가 살짝 방향을 돌려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더군다나 잠수함에는 지금 원자력 잠수함도 있지만 보통 엔진이 디젤이 아니라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신다면 큰 수익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수소 쪽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했는데 여기서도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도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6에서 7% 밀려도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지지선은 확실하다라는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월말 대응 전략 좀 세워도 될까요? 오늘 조정 나왔는데 사야죠. 사야 된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정말 뭐 많이 보셨겠지만 네. 한 6개월,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정시 매수요? 예, 근데 네. 안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겠죠. 근데 오늘처럼 하이닉스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없으신 분들 한해서입니다. 그쵸, 그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꼭 20만 원이 저지선이다, 100만 원이 저지선이다. 이거는 그냥 가격 논리밖에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싸다 싸다 가격을 논할 때가 아니라 네. 이 기업들이 앞으로 HBM에 대한 이슈, 파운드리에 대한 이슈, DDR5에 대한 이슈, 증설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들이 붙여나가면서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뚫고 100만 원을 뚫었지만 PER이라든지 PBR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앞으로 EPS라고 하죠. EPS 돈을 버는 양이 늘어난대요. 더군다나 분기당 40조, 30조를 번대요. 네. 그러면 1년에 100조를 넘는 기업이 여러분들 글로벌 기업에서 10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이 주가가 지금도 아직도 싸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을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걸리는 건 전 수급이긴 해요. 외국인이 계속 그렇게 다 팔고 네. 결국 여기까지 주가 끌어올린 건 뭐 기관이라고는 잡히지만 개인의 ETF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개인의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주고 대기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찝찝해하진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한 3,000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에서 2,500선에서 3,000선이면 찝찝한 거 맞거든요. 사고 나서도 잠 못 자는 거 맞는데 지금은 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서 안 간다라는 건 옛날 공식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현대차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갈 때도 외국인이 맞아요. 계속 팔았거든요. 계속 팔았죠. 근데 주가 안 떨어지고 버텼죠. 그러다가 지금 60만 원 올라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찝찝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찝찝함을 이겨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수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차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인 우리 증시의 흐름, 올해 흐름을 상저하고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투톱의 흐름도 비슷할지 아니면 투톱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봐도 될지도 궁금해요. 증권가의 전망치가 이제 100% 맞는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도체 업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그쵸, 정도니까 그쵸. 네네. 계속해서 좋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좋을 거냐라는 건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까지 맞춰달라는 건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를 언제 팔아야 되냐면 지금 공급과 수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수요가 왕창 많고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하셔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늘어난다. 말씀드리면 네.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 말 그대로 공장을 증설하겠다. HBM 말고요. D램 메모리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을 증설하겠다. 아니면 중국의 CXMT라든지 이런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우리만큼 만들거든요. 걔네들이 만들기 시작해서 가격이 내려간다.
하면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기를 본다기보다는 네.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 때 그때부터 매도를 고민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가 매도 포인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디램 값이 전문가님 어쨌든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지금 추세잖아요. 네. 막 가파르게 막 오를 때는 주가도 같이 올랐지만 어쨌든 값이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도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비싸게 못 받는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가? 네, 지금 보시면 네. D램가 DDR5가 HBM보다 더 비싸요. 음. 네,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쵸, 마진이 더 많이 네, 남는다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4를 만들어서 양산하고 있지만 지금 원래 잘하는 D램만 팔아도 HBM보다 돈을 더 남는데 그래서 아마 그래서 좀 가격을 더 못 올리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고객사들이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네. 뭐 걔네들하고 이제 장기 계약한 것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한 400% 올라갔기 때문에 주춤한다라기보단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구나. 그래서 공급이 네네. 늘어나는 지표, 증설이라든지 네. 중국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악재예요. 네, 그 포인트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제가 디램 값이 좀 주춤하길래 이게 신호가 될 수 있을까 판단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방산 쪽도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좀 볼 텐데 네. 한화 에어로랑 하나 시스템이랑 지금 보니까 전고 부근이에요. 그리고 또 좀 쉰 만큼 시세도 좀 들어와서 여기서 전고 돌파도 가능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볼까요? 이거 정보 간다 그러면은 또 붙어요? 많이 매수하실 네.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지금도 그러니까 PBR, PER 따지면 비싼데요. 그죠? 모멘텀 보면은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이더 쪽으로 보셔도 맞아요. 되고 모멘텀 방산 너무 쪽으로 많잖아요. 보셔도 되고 거기다 우주항공으로 그쵸. 보셔도 되고 거기다가 미국의 필리조선소까지도 그렇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그룹에 대해서 특히나 방산 쪽에 대해서는 좀 좋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반도체가 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방산에 대해서 모멘텀이 없고 좀 쉬어갈 때, 재미가 없을 때 저는 모아 가셔라. 고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고 돌파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테마까지 잘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6,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6,300포인트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축포에 우리 반도체 투톱이 화답을 했던 장이었는데요. 다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들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강력한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시장은 마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 듯 이런 엔비디아 실적을 매도에 대한 트리거로 삼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필두로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건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다시 반도체 주 쪽이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오늘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국내 지수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각 1.46% 하락하면서 6,300선을 내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6,2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64%가량 하락하면서 오늘은 1,18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고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2조 원 넘게 매도 포지션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더 많은 양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현시가 2조 5천억 원 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좀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시가 2조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2,600억 원가량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양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유일하게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계가 4%대 상승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과 화학 쪽이 현시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가스업이 현시가 5%대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과 보험 쪽이 현시가 3% 가까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과 증권 쪽까지도 오늘은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고요. 섬유 의료가 현시가 2%대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제약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시가 1% 가까이게 상승하고 있고요. 비금속과 또 오락 문화까지도 소폭이지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시가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화학이 현시가 1.9% 가까이, 종이 목재가 1.7%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까지 현시가 1.5%가량 하락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부터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5%가량 빠지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세론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좀 커플링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사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만 8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투탑 모두에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각 삼성전자가 1.15%대 빠지면서 21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대 파란불 켜내면서 106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힘을 잃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우선 11%대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HBM4의 양산에 대한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TC 본더, 이 장비 쪽으로도 시장의 시선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현 시각 30만 7천 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오늘은 3% 가깝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삼성전자 우선주가 3.03% 하락하면서 14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여기 있는 수급들이 오늘은 방산 원전 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2.6%대 오랜만에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와 함께 300억 불의 MOU를 추진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또 들려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국의 전력 수요 공급 계획을 담은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청사진까지도 정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이 원전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 시각 2.7%대 상승하면서 10만 6천 원까지 넘어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장은 제주 반도체가 현시가 1.38% 하락하면서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는 반면에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오늘도 추가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시가 6.87%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5조 원가량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경구용 GLP-1 제네릭 관련해서 영국 등 11개국 대상으로 해서 독점 라이센스 그리고 상업화 본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시가 1.47% 하락하면서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원전 방산 쪽으로도 다시 한번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이 현시각 3.68%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시각 17,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네, 우선 어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권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시장인데요. 우선 반도체 투톱이 현시각 삼성전자가 1.38%,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어제까지 해서 1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굉장히 화력이 좋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가총액 12위에 자리를 올리기도 했었죠. 월마트와 일라이 릴리까지 제치고 다시 한번 시가총액을 높여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대기록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계속 등락을 오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하락권으로 좀 굳혀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시가 0.82% 그리고 2.31%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강보합권이지만 0.47%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쪽들이 오늘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시각 두산 에너빌리티가 3%대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34%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형제주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57%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도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제약 쪽 내에서는 좀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지만 케어젠이나 HLB 같은 경우는 쉬어가고 있고요. ABL 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도 현시각 1%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현시각 1.4% 하락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달드렸습니다. 네, 코스닥이 계속 방향성을 좀 찾고 있네요.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일단 방향은 좀 아래로 꺾여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보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규모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한 470억 정도 매도하는 포지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하루 쉬어가는 일정이 있죠. 그래서 그때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한 수주전 접수 일정이 있어서인지 오늘 조선주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3월 2일에서 5일은 또 MWC 2026 일정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통신 장비주들도 함께 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루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